자, 정적분의 활용 마지막으로 넓이랑 관련된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해. 교과서는 136쪽입니다. 자, 교과서 136쪽이고요. 요 내용까지 하고 나면 정적분의 활용과 관련된 넓이 부분이 마무리가 돼. 여기가 마지막 내용이 되고요. 요 내용이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 이제 속도랑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하고 나면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는 거지. 끝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는 거니까. 자, 136쪽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내용이 있고, 자, 식이랑 그림 같은 게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 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요 그림이 좀 그런가? 자, 초등학교 때 이런 식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 그치?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지금 여기 지금 어디 갔니? 잠깐만. 지금 요런 모양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 도형의 넓이를 가나, 다, 라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정사각형의, 그러니까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었지. 그래서 왜 초등학교 때 이런 식의 도형을 주고 넓이도 구하라고 하고 둘레 길이도 구하라고 해. 근데 애들이 둘레 길이 구하는 거는 싫어해도 넓이 구하는 건 좋아해. 왜냐하면 넓이가 구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고 넓이 구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이지. 그치? 얘가 초등학교 때 이런 삼각형에 대한 내용을 봤으면 우리가 중학교 올라가면 지금 원주율 3.14라고 배우면서 이런 식의 내용에도 넓이를 구할 수 있었지. 이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니? 자, 지금 색칠된 부분의 넓이라고 하잖아요. 색칠된 부분. 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면 얘는 전체 이 동그라미 전체 요 원의 넓이에서 전체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3.14를 한 전체 원의 넓이에서 요 하얀 부분의 넓이를 빼야 되잖아. 근데 요 하얀 부분의 넓이를 다 합치면 각각 구할 필요가 없지. 넓이는 자유롭게 합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하니까 요 각각 요 부분의 넓이를 합치게 되면 하나의 원이 되지. 반지름이 얼마인? 반지름이 5인. 여기가 10이니까 반지름이 5인 하나의 원이 돼서 5 곱하기 3.14를 하게 되면 요 하얀 부분이 돼서 전체에서 이걸 빼게 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제도 본 적 있었지? 이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오세요.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두 곡선이 이루고 있는 도형의 넓이를 찾게 될 거야. 두 곡선이 이루고 있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보게 될 거야.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이디어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136쪽으로 돌아가 볼게. 136쪽으로. 지금 그래프가 하나 주어져 있지.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요. 지금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얘를 무슨 색깔로 할까? 얘를 빨간색으로 해볼까? 자, y는 fx라는, 안 되겠다. 자, y는 이렇게 할게.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래프가. 그 아래에 y는 gx의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곡선 사이가 주어져 있지. 요 사이는 요 중간이 되겠죠. 요 가운데. 그 사이에 구간으로 끊어서 자, 여기 a서부터 b까지 해당하는 요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요 넓이를 계산할 거야. 두 곡선으로부터 x는 a, x는 b 해서 지금 요 영역의 넓이가 되겠지. 요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어. 무엇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자, 정적분을 계산하려면 요 빨간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먼저 fx 요만큼. 자, 지금 요렇게. 내가 지금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를 dx를 하게 된다면 요 정적분 값이 나타내는 값은 양수가 될 거고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될 거고 요 넓이의 값이 바로 요 빨간 부분의 넓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 정적분의 값이 빨간 부분의 넓이랑 똑같아지겠지. 되겠니?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여기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누구를 파란 곡선에 해당하는 gx라는 함수를 적분하게 된다면 얘 또한 양수가 나올 거고 x축 위에 있으니까 이 값이 바로 이 파란 부분의 넓이가 되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이 s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빨간 부분에서 이 파란 부분을 빼주면 되겠지? 빼면 이 s 부분만 남겠죠? 이게 바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계산하는 정적분 식이 될 거야.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dx로 합치게 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어디에서 fx에서 gx를 뺀 것을 적분하게 되면 합친 거지. 인테그랄 합치게 되면 뺀 것을 적분하게 되면 요 fx와 gx 사이에 뭘 구할 수 있다? fx와 gx 사이에 요 그래프 사이의 넓이, 요 넓이 s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요 식이 되겠지. 되겠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야. 그치?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빼기를 할 때 넓이 자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넓이를 갖는 건 얘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fx가 위에 있기 때문에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연히 요 빨간색 fx 위에 있는 애가 이루는 요 부분의 넓이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넓이는 양수기 때문에 항상 항상 큰 수에서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야 돼. 넓이는 양수기 때문에. 근데 그 큰 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있는 게 더 큰 거겠지. 아래에 있는 것보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넓이가 더 큰 넓이가 되겠죠.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요 빼기를 할 때 항상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준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되겠니?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되겠니?
되겠니? 자, 지금 여기 1번이 기본이야. 1번이 기본이고, 선생님 얘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일 때만 이렇게 넓이를 따질 수 있잖아요. 음수일 때는 넓이가 다르잖아. 그럼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할까? 라는 내용이 지금 이 두 번째 내용에 있어.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보자면요. 위로 좀 올라가서 봐줄게.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인 거야. 만약에 내가 x축 위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있다 볼게. 얘가 지금 y는 fx의 함수야. 그치? 그럼 그 아래 gx라는 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 볼게. 얘가 y는 gx에 대한 함수야. 그리고 우리는 뭘 찾을 거냐면 어디서부터 x는 a에서부터 어디까지? 뭐 b까지 할까 이렇게? b까지, a에서 b까지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fx만 봐도 fx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 지금 fx의 넓이만 구하는 것도 상당히 난해해. 얘가 지금 x축을 기준으로 보자면 x축을 기준으로 보자면 얘는 여기 위에 있는데 그치? 또 얘는 여기가 또 생기잖아 이렇게. 아무래도 이건 되게 난처해 보여. 난처한 거 맞아. 이 상태로 구하는 게 난처하다면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요런 아이디어처럼 넓이는 지금 요 첫 번째 아이디어처럼 넓이는 여기 위치를 갖다가 옮겼잖아. 이렇게 위치를 갖다 옮기고 합치고 해도 내용이 바뀌지 않지. 넓이는 여기 부분 넓이를 갖다 내 맘대로 합쳐서 하나의 원을 만들어도 되잖아. 넓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얘를 내가 방금 전에 얘네가 x축 위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 x축 위에 있을 때. 양수일 때는 내가 확실히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해. 이렇게. 자, 여기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가 내 맘대로 내가 구할 수 있는 위에다가 갖다가 얹어놓은 생각이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되면 될까? a가 여기 오면 되나? 이렇게. 자, 어떻게? 위로 그냥 이렇게 위치로 옮긴 거야. 얘를 위치로 옮겨버린 거야, 위로. 왜? x축 위로 옮기게 되면 넓이가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지. 넓이는 그대로잖아. 그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안 바뀌어. 그치만 x축 위로 올라갔으니까 내가 방금 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면요. 몇 칸 위로 올렸다고 할까? 내가 내 맘대로 위에 올렸으니까 뭐 적당히 얘가 K칸씩 위로 올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K칸씩 위로 올린 거야. K칸씩. 마음대로 100칸을 올려도 되고 1000칸을 올려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넓이를 위에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더 이상 여기 있는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방금 한 방법 그대로 인테그랄 어디에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위에 함수에 해당하는 게 fx 더하기 k라는 함수에서 gx 더하기 k라는 함수를 빼서 계산한다는 거지. 위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게 되면 그것을 적분한 값이 된다는 거지. 근데 k는 어차피 여기서 빠져서 없어질 거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결국 a에서부터 b까지 fx 빼기 gx를 한 값을 그냥 적분한 값과 같을 거고 아까처럼 k가 없어진 거 똑같잖아. 아까처럼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아까 전에 있었던 그래프에서 자 이걸 다시 돌려볼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얘가 이 밑에 있을 때도 항상 위에 있는 함수에서 똑같은 거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있는 함수를 빼주게 되면 된다는 거지.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정적분을 이용하는데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식을 뺀 것을 적분해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계산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걔가 x축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야. 항상 요 모양대로 적분을 해서 계산할 건데 f가 위에만 있으면 음수가 됐던 양수가 됐던 x축 위에가 됐던 아래가 됐던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지. 되겠니?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좀 상관이 있어져. 세 번째는 지금 요 문제는 다음번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교과서 1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7쪽. 자, 137쪽에 요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둘게.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여기 fx랑 gx 사이의 넓이는 빼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절대값이 있는 이유는 둘 중에 어떤 게 위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인테그랄 여기다 써놔 a에서 b까지 fx 빼기 gx dx를 통해서 계산할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때 주의할 점은 얘가 바로 위에 있는 함수에서 항상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항상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 식이 됩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예제 2번을 보시면요. 두 곡선이 있잖아. 그럼 이 두 곡선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걸 찾으려면 지금 요 풀이를 보면 이 두 곡선 중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찾으려면 무조건 뭘 그려야 돼? 그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첫 번째야. 이 그래프의 모양을 정확히 그려야지 답을 정확히 찾을 수 있으시고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첫 번째야. 그래서 애들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고 이게 정적분의 활용의 넓이의 마지막이 되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누가 위에 있는지를 보려고 해. 자,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여기 두 곡선이 우선 만나서 도형을 만들어야겠지. 도형을 만들려면 두 곡선이 만나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는 교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위에 있는 함수랑 아래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찾으시면 되겠죠.
되겠니? 그래프를 그려놓고 봤어.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점을 찾은 거지. 여기서 교점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교점이었어.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구간을 결정했고 여기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따지려면 얘가 위에 있는 거지? 얘가 위에 있는 함수가 얘가 위네.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가 위고 아래에 있는 함수가 얘니까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준 식을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는 거야. 되겠니? 자, 문제 2번 두 문제를 다 풀어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 지금 잠깐 강의를 멈추고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문제 2번에 1번을 먼저 풀어볼게. 자,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어. 다음 도형의 넓이를. 그럼 도형을 그리셔야 돼요. 자, 도형을 그리려고 보면 주어진 걸 다 그리시면 돼요. 자, 요 곡선을 그리셔야 되겠고요. 요 직선을 그려야지 내가 도형을 그릴 수 있겠지?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자. 자, 먼저 내가 그리려고 하는 곡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보면서 얘는 몇 차 함수? 얘는 2차 함수네. 그치? 2차 함수야.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지. 그러면 나는 요 곡선을 그리시면 되겠네요. 요 곡선. 자, 그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 그려보자면 얘가 x축, y축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x가 몇일 때? x가 0일 때 0, 그치? 0,1을 지나는 거잖아. 0,1. 꼭지점에 잡혀지? 자, 얘는 2차 함수잖아. 얘는 지금 2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를 그리려면 y는 x-p의 완전 제곱 더하기 q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럼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 꼭지점이 p, q인 2차 함수다 했으니까 얘는 1,0에 해당하는 여기 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되겠니? 내가 지금 첫 번째 곡선을 그렸어. 그럼 두 번째는 직선을 그리셔야겠죠? 두 번째 직선. 자, 직선을 그리려고 봤더니 직선은 y는 x 더하기 1이야. 얘는 y절편이 얼마? y절편이 1. y절편이 1이면서 y절편이 1이면서 기울기가 1인 거지? 그러면 내가 좀 그래프를 잘못 그렸는데 살짝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첫 번째 곡선도 보자면 첫 번째 곡선도 y절편이 1이지? y절편이 1이지? 그럼 얘도 사실 1을 지나는 것처럼 그려야지. 이렇게 그려지겠다. 얘가 1을 지나는 곡선이고요. 직선은 y절편이 1이면서 기울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되겠니? 지금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지? 그러면 이때 둘러싸인 도형을 그렸네. 그때 둘러싸인 도형은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렸어. 그럼 두 번째 뭘 찾는다? 교점을 찾아야지. 교점. 그치? 두 번째 교점을 찾으셔야 되겠죠? 교점을 찾아야지 세 번째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지가 바로 교점이 결정되는 거니까. 자, 계산을 하시면요. 교점은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지. 두 개가 만나는 건 연립하시는 거죠. 누구랑 여기 있는 요 곡선과 요 직선을 연립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하고 x 더하기 1하고 같다고 놓고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 될 거고 x로 묶게 되면 x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교점 x가 0하고 3이 나오네. 교점 x가 0하고 3이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만났지 이미? x가 0일 때 만났고 여기서 만나는 요 점이 어디다? 요 점이 바로 3이라는 거지. 그러면 구간이 결정됐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적분할 거냐면 0부터 3까지를 적분할 거야. 그지? 자, 두 곡선이 이루는 넓이니까 우리는 빼라 그랬지? 어디에서 어디를 이렇게 빼는 거지. 이렇게 위에 있는 거에서 어떤 게 위에 있냐면 직선이 위에 있네. 직선. 그러면 직선 x 더하기 1에서 곡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을 빼주시는 거겠죠? 요걸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로 갖고 갈게. 자, 적분하면 얘를 먼저 정리할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플러스 3x. 1은 사라지겠네. 그지? 플러스 3x가 되겠죠. 자, 얘를 적분하게 되면 더하고 나누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더하기 얘는 2분의 3의 x의 제곱이 되겠네. 어디부터? 0부터 3까지. 자, 3을 먼저 집어넣으시면요.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3을 집어넣게 되면 2분의 3, 9, 27이 되겠네. 여기에서 뺄 건데 뒤에는 0이 빠지죠. 0 집어넣으면 다 0이니까. 자, 계산하게 되면 2로 통분하면 얘는 2, 9, 18 더하기 27이 돼서 계산하면 2분의 얼마? 2분의 9가 나오겠네. 2분의 9. 자, 2분의 9가 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여지는 도형의 넓이는 2분의 9라고 나오겠지. 되겠니? 자,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뭐 한다?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시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리면 정확하게 그릴수록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점을 찾으시는 거죠. 그 교점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적분할 때 이 구간을 결정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어디서 위에 있는 직선, 내 그래프에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부분의 식을 빼서 그걸 적분하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얘가 문제 2번의 1번이었고 문제 2번에 2번도 풀어줄 거야. 잠깐만.
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야. 이번엔 두 개의 곡선이잖아. 그럼 두 개의 곡선을 먼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그리면 잘 그릴수록 문제는 더 잘 나올 거고. 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X축, Y축. 자, 그래프를 그리려고 먼저 보니까 앞에 있는 곡선은 3차고 뒤에는 2차네. 3차를 먼저 그려볼게. 자,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야. 그럼 얘는 X로 묶을 수 있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네.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X 플러스 루트 2 하나, X 마이너스 루트 2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얘는 3차니까 모양이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지? 그러면서 만나는 점을 다 찾았지. 요 세 개의 만나는 점 근을 0,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겠네. 0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있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돼서 모양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의 3차의 모양이 생기겠네. 얘가 바로 첫 번째 곡선이고요. 두 번째 x제곱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지?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잖아. 그러면 0,0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블록하고 이렇게 블록해지겠네. 알겠지? 아래로 블록. 그래프를 조금 더 잘 그렸어야 되는데 잠깐만. 아래로 블록하게 아래로 블록하게. 됐나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게 될 거야. 자,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모양을 한번 살펴봐봐. 우선 계산을 할 거지만 자, 우리는 요 곡선들이 만나는데 보니까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지금 만나면서 여기서 영역, 도형을 하나 만들었고 둘러싸인 도형. 여기도 도형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겠니 이렇게? 그치? 자, 얘가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래프로. 두 번째는 뭘 찾는 거냐면 교점을 찾으시는 거겠죠? 교점. 자, 교점을 찾아보자. 교점을 찾으려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랑 누구랑? x의 제곱이랑 같아지는 걸 찾는 거야. 그러면 x의 세제곱 이항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될 거고요. x로 묶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야. 자, 얘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니? 1,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x에다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마니까 마마 여기가 이렇게 되면 되나? 그치? 그럼 얘가 0이 되는 x를 찾을 수 있겠네. x가 얼마? 0일 때 하나, 마이너스 1일 때 하나, 2일 때 하나, 교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온 거지. 교점의 좌표가. 그리고 여기도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그림을 그렸더니 0일 때 교점 하나 만들어졌고 지금 이거 할게. 0일 때 교점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서 만들어진 얘가 마이너스 1이겠네. 교점. 마이너스 1. 자, 오른쪽에 만들어진 얘가 바로 만난 얘가 교점 2가 되겠네. 되겠니? 그러면 구간이 결정이 됐지. 자,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자, 계산식을 세워보실 건데요. 자,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1서부터 어디까지 끊어야 되냐면 0까지를 끊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그래프 모양을 봐봐. 지금 여기서는 3차가 위에 있는 거지. 여기서는 지금 3차가 위에 있잖아. 3차가 위에 있으니까 3차에서 2차를 빼는 식이 돼야겠지. 여기선 지금 이렇게 빼기를 할 때 구간에 따라서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3차가 위에 있으니까 3차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2차에 해당하는 얘를 빼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3차에 해당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에서 2차에 해당하는 x의 제곱을 빼준 걸 적분하는 거고 거기다 더하기 0부터 2까지는 바뀌었지. 누가 위에 갔니? 누가? 이번에는 2차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빼주는 게 중요해. 위. x의 제곱이 위에 있잖아. 위에서 아래에 있는 3차식을 빼주어야지 되겠지. 요걸 계산하셔야겠죠. 계산을 달리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요 계산을 달리해서 답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계산은 여기서 생략할 거야. 계산을 각자 해보는데 요 식을 세우는 거 잘 봐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먼저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형을 그린다. 결국 그래프를 그린다야.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뭘 찾는다? 교점을 찾아서 요 구간을 결정하는 거야. 교점이 요 구간을 결정하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한 다음에 요 교점에 따라서 구간을 나눈 다음에 그 구간에 따라서 누가 위에 있는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뺀다는 거지. 위에서 아래. 여기. 자,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는 거지. 여기서도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셔야겠죠. 그래야지 답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할 거야. 자, 요 내용까지 해서 137쪽을 볼 건데 마지막에 137쪽에 아래에 있는 내용도 한번 보려고 해. 얘도 한번 각자 풀어보세요. 얘도 한번 비교해서 찾아보세요. 요 값이 얼마가 되는지 비교하기도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 뒤에 있는 우리가 어차피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 시험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요걸 통해서 연습 문제를 교과서에 있는 문제로 풀어봤으면 좋겠어. 134쪽에 있는 문제 3번 지금 요 도형의 넓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계산하는 요 문제 3번과 146쪽에 7번, 8번, 9번을 풀 수 있어야 돼. 7번, 8번, 9번 146쪽에 7번, 8번, 9번 그리고 147쪽에 13번 그 다음 150쪽 대단원 마무리 150쪽으로 갑니다. 150쪽에 14번도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15번도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16번도 곡선, 역함수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14, 15, 16번. 시험 대비로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51쪽에 22번까지. 22번까지가 두 곡선 사이의 넓이로 정적분의 활용 마무리하는 문제들이니까 이걸 직접 다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 꼭 공부해봐야 돼. 이 문제까지 풀어봐야 돼. 알았지?